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올라가라. 마치 우리의 행복이 물질적인 소유와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누릴수록 더 허전해지고,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인간, 본연의 딜레마를 꿰뚫어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덕경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족지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빌려 욕망의 정체를 파헤치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욕망의 메커니즘.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욕망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된다고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비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의 설렘, SNS에 게시한 사진의 좋아요가 많이 달렸을 때의 뿌듯함, 고가의 명품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우월감, 이국적인 장소에서 여행 인증샷을 찍으며 경험하는 특별함. 이 모든 것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며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감을 선사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얻으려 할 때 뇌에서 분비되어 쾌락과 보상을 예측하게 만들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마치 미끼를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처럼 도파민은 우리를 특정 행동으로 이끄는 강력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파민은 기대만 만들고 만족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의 만족감은 있지만 그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갈증처럼 채워도 만족은 오지 않고 또 다른 욕망이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처럼 도파민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인 물질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 어다닉 트레드밀 또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과연 영원히 행복할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반박합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물건을 구매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평균적으로 고작 2주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강렬한 쾌감은 점차 희석되고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는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의 짜릿함,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설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상이 됩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익숙한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의 메커니즘은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20대 평균 부채는 무려 2,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평균을 넘어 젊은 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이며 특히 20대 개인회생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 10.3%에서 2024년 하반기에는 1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젊은 세대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의 자산은
0.3% 감소한 반면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자산을 축적하기는커녕 현재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층의 부채가 전체 연령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급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세대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까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는 남들의 화려한 삶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자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명품 소비, 해외여행, 최신 스마트폰 등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면서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는 순간의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압박과 더 큰 불안감으로 돌아옵니다. 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은 점점 무너집니다. 고금리 구조가 지속되고 학자금 대출 연체가 급증하며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변종 대출과 청년들의 빚투빚 내서 투자 후유증은 젊은 세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청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파산 도미노는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거시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부 노자의 해답 족지 불욕. 노자는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부분이며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33장에서 족지불욕, 지지불태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 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로 무분별한 욕망 추구가 아닌 자신의 분수를 알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노자는 욕망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첫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동안의 만족감은 오지만 곧바로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끊임없이 더 큰 것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욕망은 더욱 증폭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끝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끊임없는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비교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노자는 욕망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3부 소국과민의 이상 미니멀리즘의 철학적 뿌리. 노자는 도덕경 80장에서 소국과민을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했습니다.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이주하지 않게 하고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쓰일 일이 없게 하라. 는 구절에서 보듯이 이 말은 단순히 인구가 적어야 한다는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나라는 욕망을 최소화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적은 백성은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노자가 꿈꾼 소국과민의 핵심 의미는 바로 욕망을 줄인 사회, 즉 물질주의와 과도한 소비로부터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과도한 경쟁이 없는 공동체를 통해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꾼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불필요한 욕망이 줄어들고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기능하며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자의 소국과민 철학은 현대 사회의 미니멀리즘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연결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며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의 단샬이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공간을 정돈하여 마음까지 정화하는 행위, 서구의 타인이 하우스 작고 간소한 집에서 생활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줄여 디지털 과부하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두 노자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들은 모두 물질적 소유가 아닌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면의 평화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경험,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였던 유명 배우 짐 캐리는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물질적인 성공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물질적 풍요가 곧 정신적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물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물건에 얽매이고 남의 시선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노자는 물질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가 진정한 만족과 평화의 열쇠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부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소유와 외부의 인정이 아닌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며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참가자들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며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SNS 인기나 팔로워 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임을 밝혀냈습니다. 물질적 부나 사회적 성공보다 사람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이며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연구는 경고합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고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무엇을 가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는 점차 희석됩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언젠가 사라지거나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즉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값진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롭지 않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부 진짜 만족을 찾는 5가지 방법. 그렇다면 노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은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금방 익숙해져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 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경험은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가치를 지닙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 지혜, 그리고 감동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도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비교의 장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게시하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남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만족감은 산산조각 나고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과 만족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세요. 셋째, 감사 습관 만들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감사한 1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시야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삶은 더욱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비우기 실천입니다. 옷장 속에 가득하지만 잘 입지 않는 옷 10벌 줄이기, 다 읽었거나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5권 나누기, 디지털 기기에 불필요한 사진, 파일, 앱 등을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마음속의 번잡함도 줄어듭니다. 이는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간소한 삶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이 훨씬 자유롭고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에 투자하기입니다. 앞서 하버드 연구에서 보았듯이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와 교류가 가장 큰 만족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귀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아닌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마음의 풍요를 느껴보세요. 6부 30일 아무것도 사지 않기 챌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노자의 지혜를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30일 아무것도 사지 않기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생필품, 병원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건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챌린지의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긍정적입니다. 우선, 불필요한 소비 충동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우리는 광고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구매 욕구를 자극받지만 이 챌린지를 통해 그러한 충동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곧 경제적인 여유로 이어집니다. 또한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사실은 소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며 내가 가진 옷의 양에 놀라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산책, 독서, 명상 등 물질적인 것과 무관한 활동에서 훨씬 더 큰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소비가 아닌 다른 가치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30일 아무것도 사지 않기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시기에 이 챌린지는 단순한 소비 절약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을 쫓아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색할 때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필수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를 실천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족지부력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